수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열에 대해서 공부 시작해 봅시다. 수열은 사실은 수를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수를 나열한다. 알겠죠? 그걸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냥 막 나열하면 뭐 수학적 정의로는 수열이 맞긴 한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뭐 수능 문제를 풀려면 뭔가 규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기본 가정으로 깔린 게 뭐냐면 수를 이쪽이 아니다. 여기다.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죠. 알겠죠? 규칙적으로 나열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규칙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열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그런 것들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수열의 엄밀한 정의는 수열을 나열하는 거지만 거기 규칙성이 가미되는 게 정확한 수열의 정의다 라고 사실 보시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규칙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풀려면 첫 네 항이 1, 2, 3, 4여도 다섯 번째 항이 5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맞지? 왜냐면 복잡한 규칙 끝에 1, 2, 3, 4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라는 보장이 없지만 수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노가다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봤는데 1, 2, 3, 4가 나왔어. 그럼 다섯 번째는 뭐야? 5예요. 믿으세요. 5입니다. 알겠죠? 애초에 수열의 목적이 뭐냐면, 수열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열을 해서 거기서 규칙성을 추론을 하고 그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규칙성을 추론하는 능력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규칙이 그렇게 뒤통수 치는 규칙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애초에 수능 출제 원칙이 무너져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열은 뭐라고? 규칙성을 가정하고 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니까 그걸 공부해 볼 건데, 그 전에 이 수열을 그래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제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열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 N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N이 뭐예요? N이 N번째 녀석이란 뜻이죠. N번째 녀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F란 함수에다가 N을 집어넣은 거다 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번째 녀석에 어떤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N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FN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즉 다시 말하자면 정의역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원래는 fx다 이러면 어떻게 돼? 보통은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수열을 사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열이라는 게 뭐야? A1, A2, A3, A4 이렇게 나갈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함수니까 우리 수열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수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가 지수로 함수는 한 함수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하면 지수로 뜻 배운 다음에 바로 뭐 배워? 그래프 배우고, 상함수 뜻 배운 다음에 바로 그래프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 수열도 사실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함수에 빗대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함수에 빗대서 그래프도 그려지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 자연수점만 똑똑똑 찍어서 점들이 이어져 있는 점선 같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똑똑 떨어진 불연속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어져야만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수열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항상 그래프나 함수와 연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실제로 수열을 더 공부하는 파트가 어디 있어요? 수열의 극한. 맞죠? 수열이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뭐야?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으로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미적분 파트에서는. 근데 수학 2에는 무슨 극한이 있어? 함수의 극한. 아니,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워. 둘 다 극한이 있는 건 뭐야?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수열과 함수가 연결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수열인, 누구나 다 아는 수열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알겠죠?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들은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모르니? 보통들은 알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n번장이 뭐냐면 초항에서 공차를 꾸준히 더했는데 n-1번 더해야 n번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알고들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일반항에 너무 매몰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M에서 n번째로 가려면 n-n번 이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1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뭐냐? A5로 구했어.
그럼 A7로 가고 싶어. 그럼 두 칸 뒤로 가면 되는데 멍청하게 A5를 구한 다음에 A1을 갔다가 A1은 다시 A7로 가야 되는 그런 짓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왜? 지리를 몰라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만 어디로 갈 수 있으면 꼭 집에 들렀다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얘기 들어봤어? 그 서울과고 선배이자 카이스트 선배인 선배 중에 윤송이 선배라는 선배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니? 윤송이 선배? 안 들어봤죠? 제가 알기로 역대 최연소 박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고를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 가요. 카이스트가 3년인가?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고 MIT를 가요. MIT에서 4년인가? 만에 박사를 땁니다. 그래서 여잔데 뭐 서울과고 2년, 카이스트 뭐 3년, 뭐 4년 이러니까 박사를 땄는데 막 2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막 이럴 정도로 개빨리 따요. 알겠죠? 이랬던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3기 선배니까 저는 10기니까 7살 많으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분이죠. 이렇게 땁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왜 알게 됐냐면, 그리고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카이스트 드라마가 있었거든. 카이스트 드라마에서 이분의 역으로 이나영 씨가 이분을 모델로 해가지고 드라마 여기 나오는데, 이나영 씨가 뭐로 나오냐면 엄청 천재라서 수학이랑 공부만 엄청 잘하고 나머지는 되게 못하는 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숙사가 있다가 자기 강의실에 있는 거야. 그럼 강의실에 가잖아. 그럼 다시 일로 와. 그리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른 강의실을 갈 때 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는 못 가. 왜냐면 길을 잃으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고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일 한다든지, 아니면 왜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 보통 식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 먹고 이러잖아. 근데 이제 식판 받다가 자기가 골똘히 생각하던 그 문제가 풀리면 사람이 어떻게 해? 일단 자기가 받았던 식판은 잘 놔두고 뭐 아니면 놔두든 처리를 하든 뭐 그러고 가잖아. 근데 문제 풀었다 이래서 막 하는 막 약간 이런 뭐 개짜 같은 행동들 했다고 이게 유명해서 드라마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갖고 이제 그런 선배가 있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MIT 4년 마치고 해갖고 하여튼 최연소 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맥킨지라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몇 년인가 일을 했는데 SK텔레콤에서 갑자기 상무로, 알겠죠? 상무로 그냥 모셔가요. 그래서 갑자기 임원이 된 거예요. 뭐 3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임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인생 개빠르다 이런 분이 하나 있었거든. 그리고 더 멋있는 건 뭔지 알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서울과고 선배예요. 제가 10기고 4기고 여동생은 7기인데 이름 윤하얀입니다. 희한하지? 하얀 송이인 거지. 하얀 송이. 하여튼 뭐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께서. 근데 이분도 하버드를 갑니다. 하버드에 가서 생명과학을 연구해갖고 네이처 알죠? 과학 잡지 중에 제일 유명한 네이처였나 사이언스였나 모르겠어요. 네이처 아니면 사이언스에 막 논문도 싣고 엄청 유명한 그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재 자매인 거지. 알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 보면 가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캐릭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딴 데 가면 딴 데 가야 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대단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분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이 누구게? 혹시 남편 아세요? 이분 남편? 결혼했을 거 아니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치? 김택진 NC소프트 CEO입니다. 김택진 NC소프트 CEO랑 결혼을 합니다. 김택진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는 자기 부인의 장점을 말해달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책을 진짜 개빨리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그냥 읽어버리는 거죠. 그냥 확 흡수하는 거지. 근데 그게 보기에 이분 같은 분들, 이분도 사실 뭐 NC소프트 CEO니까 돈도 많을 거 아닙니까? 대주주고 뭐 사장이고 이러니까 돈도 많을 텐데, 돈도 돈이지만 이분도 서울대 컴공을 나왔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부인은 더 똑똑하니까 뭔가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결혼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다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는 막 몇 조 원의 재산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 뭐 게임 회사에서 뭐 최고봉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야구단도 운영하고 막 이런 정말 재벌급 사람이야. 근데 똑똑해. 서울대 컴공이니까. 그치? 엄마는 뭐 역대 최연소 박사의 뭐 이런 커리를 탄 엄마야. 그래서 막 책을 막 하루에 한 권씩 막 읽어 조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녀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야, 재벌 부럽지 않지 않을까? 재벌이잖아. 자기 스스로 재벌이고, 그 와중에 재벌 중에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안 똑똑하겠어. 그치? 그 다음에 윤송이 선배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쁩니다. 얼굴도 하얗고 되게 이뻐요. 눈도 크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외모 평가를 하겠다. 무슨 외모 평가지님 이게 아니라 약간 예쁜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나의 의견, 내가 보기에 윤송이가 이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윤송이 선배는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 같은 거에서도 화제가 되고 막 그랬어요. 언론에서 뭐 미녀, 뭐 천재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래도 되지. 아니 인생이 너무 빠르니까. 좀 돌아다닐 필요도 있죠. 약간 시간 낭비할 필요도 있죠. 만약에 이것도 낭비를 안 했었으면은 뭐 더 빨리 했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20살에 막 박사 따고 그래 봐봐. 힘들지. 그거 힘드니까 그러고 안 하려고 뭐 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린 빨리 가야 돼서 그죠. 빨리. 그러니까 뭐야? AM은 N-MD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열등감 가지지 말고 유전자라는 게 분명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번 궁금할 때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윤송이 선배는 안 만나보고 싶어요. 뭐 만나면 열폭할 거밖에 더 있겠어? 그거 말고 그냥 김택진 사장과 윤송이 선배의 아들인지 딸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걔가 한번 학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야 근데 내 엄마 책 그렇게 빨리 읽음? 그 다음에 너는 개 똑똑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에 못 풀었으면 좋겠어. 수학 못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걔 가르쳐주면 막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사인 법칙 이거 모르는구나. 내가 풀어줄게. 이러면 약간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좀 궁금한 놈이 하나 있는데, 놈이 아닌가? 벌써 나보다 큰가? 그러지 않겠죠. 하여튼, 자. 요게 이제 등차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요런 녀석들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이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등차 수열 생각할 때. 꼭 A1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 수열의 정의이긴 한데 여기에 범위가 뭐라고? 여기에 범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 범위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까지 확장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A0를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장점이 있는데 A0도 우리가 뭔가 국한되지 않고 범위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수가 아니라 이것도 돼요. .5도 됩니다. .5. 이런 거 .5도 됩니다. 알겠죠? 정수에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런 거 A3 더하기 A5는 뭐야? A3 더하기 A5는 등차 수열에서 대칭성 때문에 2A의 4다.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런 것도 하자 이거지. A7 더하기 A8은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건 2A 7.5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꼭 공차를 자연수칸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칸만 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A0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A0는 뭔데? A0는 A0 더하기 ND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A0 더하기 ND다. 알겠죠? A1에서 N-1D를 간 게 아니라 A0에서 ND를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좋으냐면 1참수랑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더더욱. 자, 1참수랑 이어져요. 어떤 1참수랑 이어져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 커질 때마다 d씩 커지니까 얘가 어떤 함수랑 이어지냐면 dx랑 이어지거든. dx. 기울기가 d인 녀석의 1참수랑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1참수 얘기할 때는 절편을 얘기하잖아요. 절편이 뭐야? x에다 0을 넣었을 때 값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뭘 때려주면 돼? 여기다 a0라는 값을 때려주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자연수다. 회수를 늘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수로, 그 다음에 .5로, 그 다음에 제로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등차 수열을 좀 더 자유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1을 넣으면 A1이 나와요. 2를 넣으면 D만큼 커져가지고 여기 A2가 나와요. 3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다시 D만큼 커져가지고 A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이렇게 쭉 연결해 준 다음에 자, 1 갈 때마다 D가 커지고 1 갈 때마다 D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Y는 뭐야? Y는 DX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중간에 덜컹 하고 잘리는 거예요. 덜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A0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정수점만 찍다 보니까 이런 게 찍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기 시작하시면 뭔가 A0를 떠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쯤에 있는 녀석도 얼마든지 반칸, 반 D만큼만, 2분의 1 D만큼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1참수랑 이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2참수에 대한 얘기도 해보셔야 되겠죠. 등차수열의 합. 7살의 가우스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만들어냈었죠. Sn, A1부터 AN까지 더하려면 초항이랑 n번째 녀석을 둘이 먼저 더해준 다음에 걔를 평균 내면 대표적인 값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다 n을 때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7살의 가우스가. 그죠? 자, 얘를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도 한번 다시 재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n의 n-1이라고 뽑을게요. 이렇게 2분의 n의 n-1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 d를 하나 더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a1이니까 a1의 n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이해하시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1이 있고 a1이 있고 a1이 있고 a1이 있어서 이렇게 n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뭘 더한다고? 여기는 더하기 d를 하고 여기는 더하기 d 더하기 d를 하고 여기는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를 하고 이렇게 d를 더하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보이죠? d가 몇 개 있어? n의 n-1개의 2배가 이 녀석이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 다시 a1이 n개 있으니까 얘가 sn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고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얘를 예쁘게 다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최고 차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d의 n제곱 이 되고, 여기 a1이 있었는데 그 a1에다가 뭘 해준다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d 2분의 d n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쓰잘데기 없는 공식이죠. 동의합니까? 쓸데기 없는 공식이에요. 등차수열 합을 누가 공식으로 풀어? 그냥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한 다음에 평균 낸 다음에 곱하기 n으로 풀지. 원리로 풀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과서에서 이런 공식을 써주는데 원리만 파악하는 순간 이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앞뒤 더한 다음에 평균 내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최고차의 개수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1차의 개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N이 A1 더하기 n-1d라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걸 구하는 걸 했었던 거잖아. 우리는 거꾸로 가자고, 거꾸로. 요런 등차수열 합공식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AN제곱 더하기 BN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때,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AN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정의상 따지면 SN에서 SN-를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빼는 게 귀찮다고.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최고 창의 개수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공차의 반이라고 했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AN은 공차, 이거의 2배가 뭐일 거라고? 공차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게 미분하고도 약간 비슷하죠? 이거 앞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AN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n-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럼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초항이 뭐라고? 초항이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지금 B인 상태지. 근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분의 D니까 A인 상태지. 알겠지? 그러니까 초항은 뭐야?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A 더하기 B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초항이 A 더하기 B고 요런 녀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하면 아까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AN으로 만들어 놓고 A0로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2A니까 뭐라 생각하면 돼? 애초에 B에서 A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고요. 알겠죠? B에서 A를 빼서 이렇게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이걸 차라리 알아놓으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C가 없는데 이건 언제야? C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C가 0인 케이스에서는 그냥 이래서 이렇게 되는 등차수량이 잘 정리가 되는 거고, C가 0이 아니어버리면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가 이렇게 해서 N이 아니어버리면
여기 아니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A1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런 값이 C가 하나 더해지고.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AN. 여기서 AN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AN 더하기 B-A라고 써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항은 A 더하기 B인데 공차가 2A인 상태다 라고 써주셔도 되는데, 이때는 단 N이 언제? N이 2 이상일 때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등차 수열이 아니다 까지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죠? 등차 수열이 아니다 까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을 제대로 이해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예외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1을 구할 때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이렇게 따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등차 수열 같은 경우도 응용해서 풀어나가면 많은 걸 알 수도 있어요. 뭐 등차 수열끼리 합치면 등차 수열인가, 등차 수열끼리 빼도 등차 수열인가, 뭐 이런 것들 따져볼 수 있지만 그건 수능적인 풀이가 아니라 그냥 등차 수열에 대한 이론 수업이니까 오늘은 수능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능에 나오는 등차 수열 문제랑 수능적이지 않은 등차 수열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수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걷다 일반항 내면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항 내면 풀리는 문제. 등차 수열에다가 AN은 A1 더하기 N-1D 이렇게 넣었어. 그럼 몇 개 연립해서 계산해. 쭉 하다 보니까 지워져. 그럼 답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계속 그냥 식으로 때려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공식을 일반항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풀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프로 푼다든지.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아직 내가 몰라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중에 등차 수열인 게 발견된다든지. 이게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수능적인 4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성질들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일단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선형성. 이걸 꼭 알아놓으세요. 선형성. 말이 너무 어렵죠? 선형성. 직선 모양을 갖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직선의 모양을 띄어요. 알겠죠? 수열을 설명해놨는데 뭐가 되냐면 딱 수열을 쭉 보니까 막 그림도 막 점점 늘어나. 이렇게. 점점 길어져. 이렇게. 알겠지? 딱 일정한 길이가 점점 길어져. 그러니까 선형성이 뭐야?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 그러니까 길어진다. 일정하게 길어진다. 무슨 수열이야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넓어진다는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했다가 이렇게 됐어.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구분하라고 이제 부호로 바꾼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 3개. 그 다음에는 5개. 그 다음에는 7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점 찍고 점점 어떻게 돼요? 그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한 변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지. 그래서 요거 1, 3, 5, 7 이거 뭐야 이거는? 등차 수열인 거예요. 내가 안 구해봐도 느낌상 딱 그림만 봐도 등차 수열 느낌인 거야.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는 점점 넓어지고 있죠. 등차 수열하면 어떻게 되고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지. 뭐가 점점 넓어진다. 뭐라고?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은 몇 차다? 2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2차원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근데 점점 길어진다. 1차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뭐다? 걔는 1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런 감각을 좀 갖고 계셨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넓어지는 거 말고 점점 커지면, 부피가 커지면 뭐예요? 부피가 커지면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의 합이죠. 알겠죠? 등차 수열의 합인 겁니다. 점점 층이 쌓이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선형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순차적 생성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수열도 등차 수열의 성질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이럴 때도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뭐가 있냐면 주기성도 있습니다. 어떤 수열 두 개를 주기성을 따졌는데 주기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가 일정하게. 그럼 일정하게 커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뭐로 이어진다? 등차 수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는데 그것들 어떻게 하자고? 그거를 내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그 주어진 문제에서 예를 들어보든 아니면 자기가 풀어내든
얘가 등차수인 걸 계산해내는 게 맞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 공통적인 애들을 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딱 보고 아 이건 등차수열이겠네 라고 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약간 수능보다 약간 선 넘어서 한 단계 더 가서 공부를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